꼭 봐야 할 공시 순위 알아보겠습니다. 트루스탁의 홍의진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꼭 봐야 할 공시 베스트 3 보시죠. 소리바다의 전환사채 발행 결정 공시가 오늘 오전 9시 구간에 나왔습니다. 이후에 12시 40분경에 소리바다 증권 발행 결과 공시까지 나왔는데요. 이 공시들이 순차적으로 나온 이후에 상승 탄력을 더해가면서 2시 구간에 장중 고점을 기록했습니다. 5% 후반까지 오르다가 현재 3%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소리바다 바닥권에서의 반등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일단 그동안 사실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공시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좀 반등을 보여주는 건 일단 주주분들 입장에서 사실 상당히 좀 좋은 부분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단기 수급적으로는 상당히 조금 우호적인 어떤 흐름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발표한 이제 12 발행이 한 25억 정도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환사채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환사채를 25억 지금 발행을 했고, 근데 이제 이자가 굉장히 좀 비싼 측면이 있습니다. 5%, 그다음에 전환가액이 820원 이렇게 지금 형성이 좀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발행 대상은 제이메이슨 최대 주주가 이제 요거를 이제 발행해서 인수하는 이제 그런 흐름으로 지금 전개가 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가장 좀 중요한 건 물론 자금 조달도 굉장히 좀 중요한데 회사 운영이 잘 안 돼서 계속적으로 돈이 필요해서 자금 조달하는 그런 그림이다라면은 사실 그런 흐름은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이다라고 좀 보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근데 이자율을 이렇게 높게 주고 전환가액을 또 현재 주가보다 높게 준 건 어떤 배경일까요? 일단은 전환가액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니면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환가액이 현재 주가보다 높거나 비슷하니까 전환가액을 여기서 높은 시점에서 지금 사면 나는 이익 보겠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채권이라는 건 이거 분명히 채권이에요. 근데 이제 주식으로 바꿀 권리가 있는 채권이기 때문에 내가 딱 보고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니까 주가의 흐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원금이랑 원금 상환으로 자금 회수만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네네. 일단 지금 이자가 높다라는 건 사실상 그렇게 썩 좋은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소리바다가 지금 보시면 부채 비율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당연합니다. 지금 3년 연속 계속적으로 좀 적자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올해 2분기도 지금 매출액 116억에 영업이익이 지금 마이너스 15억, 그러니까 적자 15억이다라는 거고 부채 비율 같은 경우도 154% 유보율은 지금 없는 이제 그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조건이다라면은 재무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그림은 아니다라는 건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거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요인으로 좀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환가액이 그렇게 낮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낮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단기 호재로 작용해서 반등은 나와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까지는 우리가 조금 어느 정도 생각은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종목은 사실 조금 개인적으로는 부채가 많고 적자인 기업이 그다음에 전환사채를 발행해왔고 그 조건이 썩 좋지 않은 그 시점에서는 개인적으로 제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응을 안 좋은 스토리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어려워질 수 있는 그림이다라는 거죠. 이거 가능하겠어? 의구심을 가지시네요. 네. 그래서 지금 차트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적으로 신저가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어떤 긍정적인 뉴스, 그러니까 본 사업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새롭게 뭔가를 하려고 해서 기대감이 붙는 그런 시점에서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매물 압박에 시달리는 모습들. 그러니까 신저가가 지금 8월 26일 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도 우리가 지금 이 종목이 차트적으로 상당히 좀 좋지 않다. 21선에서 계속 지금 얻어맞고 지금 밀리고 있는 이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은 조금 더 반등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수급적인 그러니까 수급의 어떤 전환을 확인하고 관심 있게 보실 분들은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1,000원이 넘어가야 좀 의미 있는 어떤 돌파 그 라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다라면은 전 저점이 깨진다면 아무래도 이제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감은 상당히 좀 남아있지 않을까 이제 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리바다입니다. 전환사채 결정 공시가 나왔는데요. 채권이라는 것은 결국에 빚인데 이자율을 5% 좀 높게 주고 있고요. 기업의 펀더멘털을 봤더니 적자를 내고 있고 부채 비율도 높습니다. 여기에 전환가액이 지금보다 높다는 것도 역시 부정적인 어떤 요건에
채권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주가에서 1,000원의 돌파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돌파하지 않는다면 일정 수준에서의 비중 축소 그리고 전저점을 이탈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자는 전략 제시하고 있습니다. 꼭 봐야 할 공시 베스트 2 보시죠. BNK 금융지주의 공시가 나왔습니다. 최대 주주 변경 공시고요. 현재 주가는 0.3%의 하락.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일봉을 보시면 양봉을 기록하면서 바닥에 탈피 움직임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금융지주, BNK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지금 계열사로 부산은행 이 대표적이고요. 그냥 BNK, 투자증권 이런 것들이 있고 캐피탈 등이 있습니다. 계열은 이제 롯데 계열이고요. 이번에 지금 현재 이제 보시면은 최대 주주가 변경됐다. 그러니까 롯데 지주에서 부산 롯데 호텔 이게 이쪽으로 이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롯데 지주는 이제 지주사 요건에 지금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부합하는 쪽으로 최대 주주가 좀 변경됐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BNK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 변경은 일단 공시에 나온 이야기는요. 지분 매입을 통한 사업적 시너지 및 투자 가치 증대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시가 지금 나왔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금융지주사, 특히 이제 은행 업종, 그다음 증권 업종 이런 쪽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전체적인 금리나 아니면 그 주식시장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좀 많이 좋아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시 내용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금융지주사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이제 금리 인상 시기라든지 아니면 경기가 조금 더 활성화되는 이제 그런 구간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사실 지금은 다소 조금 어려운 구간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것도 이제 차트 흐름 보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행 이슈가 해소됐다라는 측면에서 얼마 전에 올랐다 이제 이렇게 또 기사를 우리가 좀 보실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네. 이제 외국인들도 매수를 좀 많이 했고 그러니까 네. 전업종을 통해서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매수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오버행 이슈 해소 때문에 오른 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전에 언급드린 대로 은행 업종은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실적은 그렇게 나빠질 것 같지도 않아요. 다만 이제 문제는 얼마만큼 실적이 좋아질 것인가. 그러니까 경기를 좀 많이 탄다는 경기를 좀 많이 타는 업종이기 때문에 조금 우려감이 있고 아니면은 굉장히 움직임이 더딜 거다. 이제 이 이야기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BNK 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신저가가 얼마 전에 나왔는데 반등은 한번 하고 오늘도 그렇게 썩 흐름이 약하다고 보긴 어렵죠. 왜 시장이 0.3% 정도 밀리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강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기술적인 의미도 지금 크게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자리도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계열사가 이제 롯데인 만큼 롯데 쪽은 아무래도 호텔 롯데 상장 이슈가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가 어느 시기 때 가능할 것이냐는 뉴스를 보시면서 계속적으로 좀 추적하시면 대략적으로 이제 1차적인 반등은 7,000원에서 한 7,500원 라인, 그러니까 전 고점 라인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종목 이야기인데요. 네. 그래도 같은 금융주여서 좀 한번 설명을 부탁드려 볼게요. 롯데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 오늘 27% 급등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수급적으로 공매도가 많았던 종목, 바이오 주식 같은 네. 경우들도 이런 종목들이 쇼커버링 들어오면서 이유 없이 급등하는 경우들. 그래서 지금 이 종목도 쇼커버링이 들어오는 게 아니냐 이런 또 해석들도 있던데 네. 이런 식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계속 내려갔던 종목들 중에서 금융주 중에서 이런 가능성들은 네. 어떻게 보고 어떻게 우리가 좀 미리 알 수 있을지. 미리 알 수 있는 예. 방법이요. 그러니까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롯데손해보험 같은 경우도 사실 규모가 좀 작은 기업이죠. 그러니까 규모가 작으면은 우리가 통상 M&A 가능성이 있으면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쇼커버링 이슈. 얼마 전에 이제 신라젠이 검찰 압수수색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제 오늘 이제 반등을 좀 보여주면서 오르는 이유는 분명치 않은데 반등을 보이니까 쇼커버링 때문이 아니냐라는 어떤 네. 이야기들이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안 가던 게 갑자기 공매도가 많은 종목이니까 공매도가 많은 주식이 갑자기 안 가던 게 갑자기 급등하면 쇼커버링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요즘 시장은 좀 흘러가는 것 같은데 꼭 그것 때문인지는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종목들을 찾아내기란 사실상 굉장히 조금 만만치는 않은 작업이고 설령 찾는다고 해도 그게 굉장히 기다리는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롯데선호병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적인 측면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롯데손해보험도 작년에는 그래도 영업이익이 얼마 1,20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주가가 굉장히 조금 많이 밀렸고 그다음에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어떤 쇼커버링 가능성이 높은 애들 그러니까 종목들을 찾아본다면은 저는 가장 기본인 거는 점유율 아니면 실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거를 지금 짧은 시간에 모든 걸 다 말씀드리는 시간이 좀 부족하긴 네. 한데 계열사 그러니까 지금 대기업 계열사들 있죠. 거기서 이제 대표 종목들을 한 번씩 보시면 그래도 얘는 실적이 굉장히 조금 좋다. 뭐 퍼라는 게 있는데 퍼가 뭐 10배 미만이나 아니면 10배 정도 수준인데 이제 그런 것들에서 주가가 많이 빠져서 횡보 보이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갑자기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차트 모양일 수 있는 거니까 그것도 좀 면밀히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오후에 롯데 손해보험의 새로운 주인인 JKL 파트너스 쪽에서 제3자 방식의 유상증자를 3,700억 원 규모로 실시하겠다라고 좀 밝혔는데요. 관련해서 좀 자금 조달의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좀 두루뭉술하게 질문 드렸는데 또 답변 우문현답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BNK 금융지주는 최대 지주가 변경됐는데 현재 구간에서 이 이슈로 크게 상승할 만한 여력은 보이지 않는다. 역시 주가의 방향성이 실적으로 귀결된다라는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꼭 봐야 할 공시 베스트 1 보시죠. 파라다이스의 오늘 실적이 공시가 나왔는데 8월에 카지노 매출액이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일단 8월 카지노 매출액이 지금 보시면은 전기 대비는 한 6% 정도, 그러니까 전월비죠. 전월비에 비해서는 한 6% 감소. 하지만 전년비에 비해서는 한 30% 이상 증가되는 모습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일전에도 이제 파라다이스 한번 설명드렸던 적이 있는데 16,000원에서 17,000원 라인이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공시 내용 간단하게 조금 보시면 이제 오늘 이제 실적은 발표했는데 왜 갑자기 이게 나왔나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카지노 업종 같은 경우는요, 보통 매달 매출이 얼마인지 이제 발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들 이제 발표가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파라다이스, 그 다음에 뭐 GKL, 그 다음에 국내 뭐 강원랜드 이런 것들 있는데 조금 다르죠. 이슈가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근데 이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이 정도 수치면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이 오늘도 반등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시 내용 자체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종목에 대한 어떤 전략이 저는 그보다 좀 더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실적 때문에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가가 아니라 전체적인 큰 흐름을 우리가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뭐 파라다이스, 호텔신라, 그 다음에 지금 뭐 신세계, 아니면 아모레취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중국 소비주, 그러니까 사드 관련주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매수가 굉장히 좀 강하죠. 뭐 마땅한 호재가 있는 것 같지 않은데 탄력이 굉장히 좀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모레 같은 경우도 지난주 금요일날 반등하고 오늘까지 좋은 모습들이 좀 많이 보여줬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는 흐름인 것 같은데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사를 보면은 뭔가 명확한 이슈는 나오진 않았어요. 다만 그냥 이럴 거야라는 어떤 추측성, 그러니까 기대감이 있다 이제 요 정도까지인 것 같지만 더 이상 나빠질 게 없으면 사실 주가는 반등을 보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파라다이스도 사실 그 중에 하나다라는 측면에서 좀 관심이 있게 보시고 또 전략을 가져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일단 시진핑 지금 주석의 방한 가능성, 제가 이전에도 한번 언급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 방한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한 가능성이 얼마나 될 거냐 이거를 뭐 확률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진핑 방한 가능성이 있다라면 현재는 시장이 그것 또한 사드 관련주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왕이
이건희 외교부장이죠. 이제 그 인물이 지금 뭐 그 방북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오는데 그 전에 보시면 그 외교부장이 검토 중이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도 했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럼 아예 부정한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까지 우리가 좀 취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시진핑의 방안을요. 그렇죠. 예. 예. 더 이상 나빠지기보다는 여기서 조금 개선되는 어떤 측면에서는 오히려 조금 더 그 기대감이 커지는, 그러니까 증폭되는 이제 그런 흐름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닥을 네. 이제 그래서 완전히 확인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네.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파라다이스 전략 주시죠. 사실 무릎에 서서 어깨에 팔아라는 정치 격언이 있는데 지금 정도면은 이제 무릎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차트 흐름 보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큰 흐름을 보시면 하락 추세대가 하방선에서 지금 보시면 지지가 좀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다시 상승 추세로의 전환. 우리가 이제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것을 하락 추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하락 추세대는 놓여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이제 이 하락 추세 저점에서 지지가 됐어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 상승 추세, 그러니까 하락 추세 고점 라인을 넘어갈 수 있느냐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16,000원짜리에 대한 지지가 나타난다면,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자리가 훼손되지 않는다면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지는 상승 추세로의 전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파라다이스는 이 흐름을 좀 관심 있게 바라보자. 그러니까 지금 오르지만 너무 추격해서 보시지 마시고 오히려 조정이 양호할 때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수 있으니까 16,000원이 훼손되지 않는다면 그 시점에서는 관심 있게 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슈들이 현실화되는지 이 부분까지도 같이 확인하시면서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지 않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6,000원의 지지력을 보면서 접근하자라는 전략 세우고 있습니다. 손절가, 매수가 또 자체적으로 좀 잘 설정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줄일게요. 분석 고맙습니다.